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합격 설명회 상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학년도, 우리는 지금 대비하는 시험이 25학년도에 이제 6월 초가 되겠죠. 그때 최종 합격 발표, 2차 발표가 나니까 25학년도고요. 오늘이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인데요. 이걸 가정을 해서 오늘 2024년이다, 1월 1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올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24년, 지금 24년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건 25학년도 시험이 되는 거고요.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년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게 길잡이 역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잠시 볼까요? 프린트 출력하시면요. 오늘 그 수험 가이드라고 해서 여기 프린트가 39페이지까지 돼 있을 겁니다. 목차별로 쭉 있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출제 참고할 때,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출제를 할 텐데요. 그때 요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요게 또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요게 14페이지하고 앞에 4페이지에서 한 22페이지 정도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이미 입수하셨겠지만 실제 최근에 친 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라 하죠. 작년 11월 25일 날 쳤던 문제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다 있습니다. 교육학 그리고 요게 2교시 전공 A 여기 있네요. 요거하고 그리고 3교시 전공 B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출력하셔가지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대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을 해서 보관하면서 늘 보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목차를 잠시 볼까요? 자, 임용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하죠. 14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그 이전 거는 너무 과거라서 정보로서 효용성이 없고요. 모집 인원, 경쟁률 합격선,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최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격선, 모집 인원 경쟁률은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그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자기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 경쟁률은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그래도 참고 목적을 보고요. 합격선 1차 커트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5배수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합격선보다는 제가 볼 때 한 3점, 4점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1배수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 정도에서 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 선배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점수를 획득했는지 그런 거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출제 범위 및 내용입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지만 공부할 방향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과목별 출제 비율입니다. 요거는 제가 10개 과목을 1년간 강의를 하는데요. 그거를 더 집약해서 각 과목별로 2교시, 3교시 80점 만점에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험 예상 일정입니다. 그래서 예비공고, 본공고,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하고 1차, 그리고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합격 발표가 올해는 24년 2월 8일인가요? 그때 아마 날 텐데요. 그런 것들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목차 중에 결국 3번이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느 정도 내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처음 이제 입문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1년 정도 투입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인풋 아웃풋을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최근에 쌓여있는 정보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대비해서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각 과목별로 시간을 안분할 것이고 타겟을 잡아서 내가 작년 합격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다 뭐 전략이죠, 사실은. 예, 그 정도 해서 요 목차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올해 24년 한 해 동안 25학년도 시험 최종 합격을 대비해서 연간 강의 일정입니다. 계획인데요. 그런 계획대로 뭐 다 시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또 뭐 보강, 특강을 걸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모의고사까지, 실전 모의고사까지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걸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록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요겁니다. 예. 상업, 교사 자격 기준,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요거를 바탕으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목차, 테마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범위에 뭔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출 문제는 이제 저하고 2002학년도 시험부터 24학년도 시험까지 모조리 다 풀 텐데요. 풀고 또 관련 문제 또 다른 기타 시험에서 문제들, 기출 문제들, 예제들 뭐 내용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처음 입문하시는 분께서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일단 구경을 좀 해보셔야겠죠. 막무가내로 뭐 그냥 도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비해야 될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략적이라도 알고 가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교재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펼쳐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 목차했고요. 2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 임용시험 안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봤을 때, 잠깐만요. 제가 제 소개를 안 했죠. 제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아이고. 네. 예, 전민식 교수라고 합니다. 전민식이죠. 자, 제 소개 뭐 다 아실 테고요. 요건 이제 PPT 요거를 이제 공무원 쪽에서 한다고 뭐 좀 옛날에 했는 건데, 뭐 보시면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세무사인데 중개사도 있고 재경관리사 또 세무 1급도 있고, 강남 세무서에서 수습 좀 했었고요. 그때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네요. 지금 개업에서 문정동 쪽에서 개인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차, 14년 차 그렇게 하면서 상업 강사를 방문가에서 2014년 7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1년 차 되나요? 뭐 오래되죠. 그렇게 꾸준히 해왔고 이제 많은 학생들 이제 합격하시는데 도움을 줬죠. 예. 그리고 핵약 공무원 쪽에 이제 세무직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핵약을 24년이죠, 지금. 22년부터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이 페이지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이 페이지 보시면요. 시험명, 뭐, 개요가 나옵니다. 뭐, 좋은 얘기들 있죠. 네, 출제 방향, 뭐, 좋은 얘기들이네요. 여러분들 다 이제 전문가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임용교사, 중등 학교 교사가 되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그러한 평가다. 근거법령,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시험 관리계약인데요. 1차 출제 한국교육평가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2차도 이제 평가원 지역에서 출제하는 걸로 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부산이라든지 기타 지역들. 경기도는 항상 경기도 교육청의 자체 시험이고 이렇게 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공고라든지 뭐 예비 공고, 본 공고, 원서 교구 접수 뭐 이런 일들 합격자 발표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더라.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시험 일정은 아까 목차에서 살펴봤듯이 나중에 네모 5번 목차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항 유형 알아야겠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몇 시까지 입시를 해야 될까요? 뭐 7시 한 4, 50분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60분, 90분, 90분. 끝나는 시간 2시 20분입니다. 도시락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1교시 교육학은 여러분들 이제 교직 이수하거나 아니면 교육학, 상업교육 가셨다면 대부분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항 수로는 한 문항입니다. 근데 세번 문항이 이제 4가지, 5가지 정도 되고, 그리고 기본 점수를 주지요. 뭐 표현 구성 점수에서 5점 주기도 하죠. 그래서 20점 배점입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 20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전공 A하고 전공 B입니다. 전공 A가 2교시, 전공 B가 3교시. 이렇게 해서 제가 80점을 담당합니다. 엄청난 부담이죠. 노력도 많이 하고요. 매년 뭐 노력하고 있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항상 다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답안지 2장 정도, 1장 반에서 2장 정도 채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24년이지요, 지금. 23년 그리고 22년 그러니까 학년도 시험이니까 24학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25학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거고요. 요거는 23학년도.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살펴본 바로는 24학년도 교육학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이 17, 18점, 1차 합격하신 분요. 요 정도 다 뭐 .33해서 그렇게 받았을 텐데, 세 분이 출제하니까 한 3점 정도는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번 작년에 24학년도 1교시 교육학이 조금 예상하지 못한 주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봐도 한 뭐 3점, 4점, 3점 정도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또 학원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교육학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2교시, 3교시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교과교육학이 있습니다. 그 교과교육학이 2, 3교시에 이제 교과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우리는 상업이죠. 전공, 교과교육학.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한 3가지 정도 여러 파트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1교시 교육학이랍니다. 그래서 1교시 여러분들 교육학 배우는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총론, 그리고 강론. 강론은 이제 교과랍니다. 우리는 전문 교과 중에 경영금융 전문 교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50% 정도 나온다. 20점 정도가 항상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온다. 그 크기는 좀 안 맞네요. 이렇게 해서 저도 1교시 교육학을 오래됐죠.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학 그 수업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교시 교육학 하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론 강론에서 이건 이제 교육 과정이라 하죠.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그래서 교육학을 제가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상으로 공부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제가 하는 교과 교육학을 통해서 1교시 교육학에서 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또 좀 말씀하시는 걸 또 제가 들었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 단답형 서술 이런 식으로 문항 어떤 유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은 2점짜리죠. 요거는 배점 2점짜리가 되어 있고요. 서술형은 4점입니다. 이거 동일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0점, 40점. 문항수는 4, 8, 2, 9 이렇게 해서 12문항, 11문항, 여기 한 문항이 있죠. 이렇게 해서 2교시, 3교시가 23문항, 그리고 1교시 한 문항까지 해서 총 24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는 인생에 합격에 24문항이 좌지하고 우지한다. 그래서 요 80점을 제가 다 커버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10개 정도로 커리큘럼을 짜서 강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그 정도 해주시고요. 말이 서술형인데요. 사실은 우리 시험이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용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입형이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2년 전부터 단답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갈로 안에 뭐 기억해서 용어 적는 거. 용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또 뭐 서술형이라고 이런 뭐 얘기를 하지만 논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필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개념만 서술. 그래서 뭐 서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밑줄 친 니은에 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내용을 서술할 것. 이런 식으로 출제자들이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념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장단점을 뭐 한 가지씩 서술할 것.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1단계 기본 개념, 심화 개념,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 용어 싸움이 거의 7, 80%입니다. 여기도 이제 용어가 개념 쪽에 들어가야 되고요. 장단점도 마찬가지고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자기 걸로 익숙하게 만드는 싸움일 뿐이다. 시험이라는 게, 합격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예, 자, 4829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시험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것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시험 치는 평가원 지역이 있고요. 경기도같이 자체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 자,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 쪽에 우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를 보시면 신축 면접, 뭐 학습 지도안 작성, 그 다음에 수업 실현, 뭐 우리는 실기 실험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다를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서 자체 실시 2차를 문제 출제해서 실시하는 지역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출제 관리기관이라는 거 아까 봤는데요. 그때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요게 자체 지역으로 하는 2차 시험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교수 학습 지도안, 그게 시간 60분 주어지는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2차 시험도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평가원 지역에는 있더라. 자체 실시 2차 지역에는 이거는 없더라. 자, 그 정도 문항수 이렇게 있더라. 수업 실현은 뭐 15분, 20분. 보통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 얘가 있죠. 여기 2차 부산광역시 같이 이거는 평가원 지역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기 평가원에서 출제한 거 그대로 끌고 와서 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순서는 이제 위에 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요거를 하루 치거든요. 요거를 뭐 23일 날 치면 요거는 24일 날 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하고 박스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다. 결과 내용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지역 교수학습 지도안이 반드시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60분 뭐 15점. 수업 실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하는 거죠. 20분 4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딱딱딱 100점. 전체 90분이다. 그러나 더 되지요. 20분 구상하고 이제 시간 뭐 총 40분 정도 대기 시간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면접입니다. 구상형 세문항, 즉답형 항문항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구상하고 신축 문제를 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청 본공고문 아니면 1차 합격 안내하고 2차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출력하셔가지고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 경기도 이제 시도교육청 자체 출제 지역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기도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가 없습니까? 예, 평가원 지역과는 달리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예, 수업 실현, 수업 나눔해서 배점이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죠. 평가원 지역과는 달리 25분 구상하고 15분. 그 다음에 즉답형 수업 나눔 10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축 면접에서 개별 면접, 뭐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뭐 이렇게 한다네요. 15분 구상하고요. 개별 면접, 세 문항, 즉답형 두 문항. 평가원 지역보다 한 문항이 많은 것 같죠? 즉답형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시간이 이렇더라.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2차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를 확실하게, 카트라인 합격선보다 플러스 한 3, 4점 이렇게 받아 놓으면, 역대 제가 통계를 통해서 또는 합격생들을 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한 플러스 3, 4점이면 어느 정도 거의 합격할 것이다. 그래서 카트라인보다 합격선보다는 최소한 플러스 3, 4점은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에서 높은 점수 받는 사람이 2차에서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을 어느 정도 다른 경쟁 대상 선생님들 수업 실현하는 거 많지 했는데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주시면 안전하게 2차는 뭐 크게 잘하거나 크게 못하지 않는 한 합격하는데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다? 1차 시험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이건 최소고요.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된다. 그게 최우선 관건입니다. 그래서 2차는 남들보다 잘하면 물론 좋겠으나 남들보다 못하지 않는 선에서 평균만 달려주시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2차 평가자들께서 1차 점수 높은 사람을 억지로 남의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한다는 가정하에, 크게 못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차에서 너끈하게 높은 점수 받아주시면 2차는 남들 하는 많지만 해서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 드릴 텐데 반드시 뭐 3, 4점 카트라인보다 높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17년에 실강 공부하셨던 분도 18학년도죠. 이때 합격하셨는데요. 17년 공부하신 그 실강팀들 많이 합격하셨는데 그때 여자 선생님께서 경기였는데 인천이었는데 커트라인에 걸렸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때 같은 학교 가신 또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막 놀린 거죠. 뭐 턱걸이에서 들어왔다, 문 닫고 들어왔다. 그래 1차는 커트라인인데 합격하셨다고요, 최종.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차 발표 났을 때 커트라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제일 꼴찌라고 해서 1차에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역전시켜서 합격하는 것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23년 작년이죠. 24학년도 시험 실강 이제 들으셨던 남자분 합격하셨다 연락 오고 여자분도 합격하셨다고 연락 왔는데 요분은 86점 1차가 86점 받으셨고 요분은 77점 정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에서 11점이 높다고 한 것 같은데 11점이 높으면 78점 뭐 78이라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뭡니까? 이분들은 2차 평가하시는 분들 뺨 안 때리는 이상 무조건 합격하신다는 거죠. 플러스 최소한 커트라인보다 플러스 3, 4점이면
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통계는 제가 감을 가지고 있는데 요분들은 너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관건은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된다. 예,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하신 사람들이 1차 시험 치시고 어느 정도 가답으로 해서 자기 점수를 약간은 확인해보고, 근데 거기에 너무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죠. 바로 하루 이틀 쉬고 2차에 돌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1차에 했던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 경제 테마 중에 계속 나오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회계 원리 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남은 시간 1차 끝나고 뭐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 2차 공부를 하시면 1차 합격 커트라인에 걸릴지라도 역전시켜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4페이지 또 한번 가보죠. 자, 4페이지, 5페이지, 뭐, 밑에 제가 그래프도 막 그려놓고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추세를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24학년도, 23학년도 이렇게 4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그 전이죠. 21학년도 이렇게 해서 합격선을 역대 우리 선배들은 어떤 점수들을 1차에서 획득했는지 그런 것만 참고 목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봅시다. 자, 4페이지. 이걸 왜 본다고요? 그렇죠. 우리 선배들도 주어진 1년 남짓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2년, 3년 할 수는 있겠으나 주어진 자기의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았구나. 그래서 나도 이 정도 점수는 획득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매년 난이도가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죠. 1교시 교육학이 24학년도가 23학년도 시험보다는 제가 한 3점 정도 낮아졌다고 했죠. 예, 그랬을 때 난이도에 관계없이 역대 추세 최근 한 4년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지역에 관계없이 뭐 가장 높은 뭐 경기권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합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1월 달부터 달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에 뭐 준비를 한다. 이래서는 효율적이지 않고 또 효과성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커트라인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그걸 정해놓고 뒤에서 제가 커리큘럼 10개 과목으로 나눴죠. 그랬을 때 1교시 20점 중에 몇 점을 1년 정도 열심히 화끈하게 공부해서 획득하겠다. 그게 마음속에 미리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고, 2교시, 3교시도 각 과목별 10개로 제가 구분했지만 자기의 전략 과목 또 중간 정도 과목 또 약간 약한 과목 이렇게 구분을 해서 80점 중에 몇 점을 타겟으로 해서 내가 1년 동안 달리겠다.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취지에서 이런 합격선을 지금 참고를 하겠다. 네,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이제 메타인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텐데요.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조차도 모른다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셨을 거고, 교육대학원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상대 쪽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열심히 또 뭐 자격증 취득하고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더러 뭐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뭐 20 중반들, 초반, 중반 이상들은 다 되셨겠죠. 최소한.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도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합격할런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저는 잘 정리해서 요약해드리고 답을 또 풀이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지 안내하고 조력해주고 뭐 이런 촉진자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자질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 일단 1차 합격선 정리 한번 봅시다. 24학년도 한번 보죠. 자, 경기가 제일 높았습니다. 80.33이고요. 23학년도는 75.67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2년 동안 부산이죠. 72점, 66점 이 정도. 그 다음에 강원 77. 강원이 오랜만에 뽑았네요. 3년 동안 안 뽑았다가 24학년도에 작년에 뽑았다는 얘기죠. 77점. 그리고 충남 77.33. 그리고 충북은 비공개입니다. 여기는 2명 모집했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아니다. 2명이 맞지. 1명이다. 1명이니까 1차도 비공개다. 이 2명 최종적으로 TO가 2명이면 1차까지 1.5배니까 3명 일단 합격 1차 합격시키니까 1차 점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여기는 1명이기 때문에 1차도 비공개, 2차도 비공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북 676, 이렇게 68, 경북 62, 경남 79. 그래서 70.4 이렇게 나왔습니다. 72.04, 67.28에서 조금 점수가 올랐죠. 계산기를 들고 온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자, 어느 정도 한 4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점수가 올랐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응? 여기 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네. 한번 봅시다. 71.86이고요. 72.04. 72.04. 67.28. 4.76이네요. 네, 그래서 4.76. 아까 교육학에서 좀 떨어지고, 제가 볼 때 올해가 아니지. 23년, 그러니까 24학년도 작년 시험에서, 2교시, 3교시가, 그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쉬웠습니다.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아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로 갔던 게 1교시가 한 3점, 4점 떨어졌을 거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 제 생각에는 2교시, 3교시는 제 수업 교재 또 제가 다뤘던 거 모의고사 이렇게 했을 때 약 한 68에서 70까지는 맞을 수 있다고요. 70은 조금 오버할 수도 있고 한 68 정도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제가 이제 다 모의고사라든지 1단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고 가르쳐 드린 거니까 같이 공부했으니까 68은 최소한 받을 수 있었을 거다. 물론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한 65점이라 할까요? 실수했다. 그러면 1교시가 한 17, 8 이렇게 보통 나왔는데 23학년도라든지 22학년도. 근데 24학년도는 한 3점 정도 떨어졌다 하면 한 14, 15. 이렇게 하면 15로 쳐도 한 80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제 기대보다는 평균이 낮아졌습니다. 경북이 좀 많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72.04고요. 가장 높은 지역이 경기라는 거. 그래서 가장 높은 역대 2년 동안 경기가 가장 높았는데 이것도 한 4점 정도 그런 정도 차이 나죠. 80.33 마이너스 75.67 4.66 정도 그렇게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가 한 3점 떨어지고 2, 3교시가 제가 볼 때 한 8점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실수 물론 했을 거니까 여기에 비해서 2, 3교시는 한 플러스 한 8점 크게 보면 한 10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 그런데도 안 나왔다는 거는 아마 회계학에서 보통 이제 회계학을 어려워하시니까 거기에서 실수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그렇게 1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모의고사에서 1단계 때 안 다뤘던 거 최근 뭐 공무원 출제라든지 다른 각종 시험 최신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하고 하는데 따라오질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엊그제 1차 합격하시고 합격 발표 나고 또 문자로 오신 분들도 회계학 때문에 아마 자기가 본인이 합격한 것 같다 이러면서 좀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회계학에 대해서. 그래서 적중도 제가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적중했다는 거죠. 그게 2, 3교시 한 68점 정도는 뭐 내용이 다 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고 또 제가 놓친 게 있거든요. 1회차하고 모의고사 1회 때 요거 꼭 내야지 하면서 아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7회 마지막에 요거 마지막에 제가 내야 됐었는데 그걸 미처 워드 작업을 못한 게 있다고요. 마지막에 칠판에라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려줬으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만 했으면 한 4점, 3점 정도는 올라가면 저하고 같이 71점 정도도 2교시, 3교시만 요거 빼고 그래서 2, 3교시만 해도 한 71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요 하나 때문에 무역 쪽에 아유 참 전손 분손 나오는 거 그거를 그렇게 1회 때 낼까 하다가 아꼈는데 7회 때 못 냈다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막판에 코로나가 걸리고 가까스로 이제 7회 뭐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 6회 7회를 모의고사를. 자, 변명일 뿐이고 올해는 반성해서 더 잘하면 되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세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프 한번 살짝 보세요. 23, 24 한번 비교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역, 경기 이렇게 80. 추세가 비슷하죠. 여기 이거 조금 낮지만 이런 식으로 얘가 좀 낮죠. 경북이. 그 다음에 요거는 23학년도 그러니까 22년 친 거죠. 요거 높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요 차이가 애복 크죠. 가장 낮은 지역하고 가장 높은 지역하고 한 3점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여기는 조금 차이가 더 벌어졌죠. 80점하고 62.67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올해 경북이 좀 낮았네. 보통은 이제 경남, 경북이 높을 때도 있지만 좀 대부분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됐고요. 뭐 요거는 이제 참고 목적입니다. 자기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역대 선배들이 이 정도 받았구나. 내가 가는 지역에 서울 수도권, 경기, 뭐 인천, 서울은 이제 몇 년 동안 안 뽑는데 아무래도 좀 고수들이 몰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충남이 2등을 했네요. 77.33.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됐고, 예. 그 다음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큰 22학년도, 21학년도 1차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71, 64,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22학년도, 그 다음에 21학년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역, 역시나 이쪽이죠. 근데, 이때 충북이 더 높았어요. 인천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자, 이렇게 약간, 요 친구만 빼고는 거의 70점이 넘었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경부가 조금 낮죠. 그리고 여기 경기가 아무래도 제일 높고요. 이런 식으로 제주가 이때 2등을 했네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만큼 젊은 나이고 이렇다면 만약에 임용을 목표로 했다면 저 같으면 제주도 가겠는데요. 젊은 나이에. 뭐 하여튼 본인들 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자, 이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뭐 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든 5페이지를 보시든 요거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라고요. 자, 요게 24학년도 최근 시험 친 거, 23학년도. 자, 뭘 말하고 싶은지 느낌을 받으셨나요? 자, 나머지는 요 비등비등하니까 제끼고 어떻습니까?
어려웠다는 얘기죠. 쉬웠다는 얘기죠. 어려웠다는 얘기죠. 쉬웠다는 얘기죠. 이상하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럼 25학년도, 우리가 대비하는 25학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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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추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여기 더 낮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역대 제일 높았습니다. 14학년도부터 해서 제일 높았다고요. 지금 떨어지겠죠? 됐나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됐죠? 그냥 참고 목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거죠. 그 마음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없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없죠. 2019학년도 시험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과거죠. 그러니까 2018년 이때 뽑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2017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얘는 빵명을 뽑았다고. 얘는 이렇게 뭐 국가에서 관리를 해도 되나 비판을 할 수 있겠으나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요거죠. 어디야? 요거. 그러니까 2019년. 아이고 참. 2018년. 아니지. 이건 17년.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없었던 거지. 2018년 시험이 없었던 거죠. 19학년도가 없었으니까. 저도 2018년도에 2014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 2018년도에 저도 예비공고 빵명이라고 났죠. 뭐 6, 7월 달에 났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이후로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막 연락 오고 하는 공주대 학생들도 있었는데 뭐 안 했습니다. 그때 학원과 협의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 가을에 그 남는 시간에 다른 거 더 준비하고 내년도 또 대비하고 이랬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2018년 우리 19학년도 시험 없을 때 그때 가을에 재경관리사하고 전산세무 1급, 그러니까 세무 뭐 회계 2급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세무사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쳤죠. 모의고사 몇 개 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세무도 따고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하는데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거죠. 자, 그 정도 추세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6페이지 한 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걸쳐가지고 1차 합격선인데요. 전체 6페이지는 전국의 어떤 경쟁률이고 7페이지는 지역별 경쟁률을 구분해 놨다. 한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자, 가장 최근입니다. 23년, 작년이죠. 24학년도 시험. 2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들은 제외하고 일반만 했을 때 자, 지원이 231명, 8.88대 1. 아까도 봤지만 72.04. 근데 사실은 참석을 안 하거든요. 지원, 원서 접수만 하고 한국사 자격 미달도 있을 것이고 여차여차해서 지원. 제가 볼 때는 8.88에서 한 0.678? 한 6대1 실경쟁률은 제가 가진 감으로는 한 6대1 뒤에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실경쟁률은 한 6대1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뭐 6대1 정도, 7대1 정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약간 줄었네요. 지원 인원이.
23학년도, 24학년도. 인원은 늘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경쟁률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카트라인 아까 다 봤고요. 그 다음에 22학년도 28명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307명 이렇게 뭐 요건 비슷했고 이제 떨어졌고요. 자, 어떻습니까? 많이 뽑고 적게 뽑고 많이 뽑고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학년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24년 한 해 25학년도 시험 어떨 것 같습니까? 줄어들고 늘었고 늘어나면 좋겠죠? 좀 늘어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몇 명 뽑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설령 한 명을 뽑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하겠다. 각오만 있고 자신감만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되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하고의 싸움이지 이런 건 참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각종 고시 공부가 우리 상업 임용뿐만 아니고 자기하고의 싸움이지 왜 전제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어떤 메타인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애초에 도전했다는 것은 잠재력만 있어서 합격할 수 있다. 뭐 그런 잠재력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고 가능성을 스스로 측정해 봤을 때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하고의 경쟁률이 몇 대 몇이든 그딴 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참고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참고 목적으로. 자, 많이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21학년도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됐고요. 자, 그래서 17년에 요때 많이 뽑았거든요. 17년 요 당시 때 엄청 좀 뽑았습니다. 84명. 그 다음에 16학년도 15년이죠. 이때도 제가 이제 14년 강의하고 여기 15년이니까 이때도 기억나네요. 졸업하자마자 2명 여자분들 실강팀 또 합격하셨죠. 매년 23학년도 그러니까 22년에 공부하신 분도 여자분 졸업과 동시에 합격. 그렇고요. 작년에는 지금 연락 오신 분은 한 7, 8명 합격하셨다고 연락은 오시던데 이제 시간이 막 학원 강의한 시간이 10년 이상 되니까 막 몇 년도에 그 얼굴들이 막 헷갈려. 아주 옛날 거는 기억나는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4학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남자분이 4학년이었나? 하여튼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만 보죠. 됐고,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24학년도, 요거 다 봤었죠? 요거 왼쪽 페이지 있듯이 26명. 요거는 이제 예비 공고인데요, 가로에서. 어느 지역 같은 거 볼까? 전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그 다음에 예비 공고할 때는 그 일반 장애 이런 거 구분 없이 발표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예비 공고보다 주는 케이스도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는 서울이었나? 발표해놓고 또 줄었던 지역도 있었어요. 그건 20학년도였나? 20학년도였네. 서울에 8명 예고해놓고 4명밖에 최종 안 뽑고 왜 이런 식으로 했지? 뭐 그렇습니다. 큰 신경 쓰지 마시고 됐고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경쟁률만 한번 봅시다. 경기 같은 경우에 24학년도 가장 최근 시험에서 3명 뽑고 예비 공고 때는 2명이었죠. 40명 경쟁률 13.33 대 1, 80.33. 근데 실제 경쟁률은 저거보다는 미참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놓고 한 8.9 대 9대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7페이지는 최근 4개년 동안을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전하는 지역이 있겠죠.
고향이 어디라서, 어느 지역이라서 또는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라,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역대 카트라인 지역별로 확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 나한테 맞는지,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도 남들보다 한 발 빠를 수 있겠죠. 생각해 두고, 카트라인을 목표 점수를 생각해 두고 주어진 시간 1년 남짓을 각 과목별로 안분해서 인풋 투입하면서 타겟 목표 초과 달성하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시라.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7페이지 한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들 한번 보세요. 접수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게 한 15대 1이 보이죠. 인천, 경기 23학년도, 22학년도 그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충북이었지. 24학년도 충북이 1명 뽑는데 8명이었죠. 8대 1. 이거 좀 잔인하다 맞죠? 1명.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떨어진 사람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합격한 사람 입장에서 대단한 거죠. 그렇게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됐죠? 긍정적으로. 여러분도 합격한 사람이 되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8페이지.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20학년도 그리고 18, 17, 16학년도. 그래서 밑에 개 보시고요. 그냥 살짝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역 한번 보세요. 서울. 이렇게 많이 뽑는다고 예비공고 때 발표하고 이렇게 줄이는 이런 케이스도 나왔다. 자, 어이구 어마어마했네요. 23.75대 1이었네요. 어이구.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20학년도까지만 해도 전국에 57명 이렇게 뽑았는데 21학년도에는 좀 줄었지만 41명으로 그 다음부터는 자, 어쩔 수 없죠. 상황 탓할 필요 없고요. 합격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젊은 청춘들 저는 이제 공무원 학원 쪽에서도 그 세무직 공무원 대상으로 좀 하지만 이제 14년부터 이제 상업 임용하면서 젊은 청춘들을 많이 봤는데요.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떨어져신 분도 있지만 항상 그 환경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국제 정세가 어떻다, 그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겠지만 상황 탓을 하면 결국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청년들 실업 문제라든지 취업 또는 창업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는 현실일 뿐이고요. 그거를 돌파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물론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위기의 상황은 곧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하지만요. 모집 인원이 26명이 되든 28명이 되든 줄어든다는 걸 슬퍼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하면 희소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희소하면 아무래도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대학교 커리큘럼상 상대에서 공부하는 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학교에 요새 의대만 돌풍이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미래에 대학교의 상대가 다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경영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경제가 많이 발전될수록 회계라든지 경영, 경제, 무역이라든지 더 세분화되고 배워야 될 게 많고 더 영역이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고 그럴수록 많은 인원들이 필요할 거고 교수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따지면 상업에 관련해서 고등학교 분야 쪽에서도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쉬워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희소해지니까 나의 가치, 내가 합격한다면 나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다는 거죠. 저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업 2, 3교시를 저 혼자 한다고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제 책임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부담감이, 제 어깨에 짊어진 짐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 상업 여기에 뭔가 뜻하지도 않고 이쪽 분야보다는 자기 전문 분야를 하려고 하겠죠. 어떤 세무사가 임용학원에 와서 10년 넘게 뜻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상업 임용에 하려는 세무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저 혼자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을 쫓는 게 아니죠. 제 신념을 쫓아서 젊은 청춘들 상업 선생님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그러니까 보수는 갈수록 오른 거죠. 물론 약간씩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약간씩 떨어지는 추세에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했는지 다 그렇게 뭐 판단해 주시는지, 또 방문과 또 임용 공무원 학원에 또 세무직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떨어진 걸 또 극복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기 분야를 파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자, 오늘 이상하게 좀 말이 많네. 8페이지 예,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9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